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출연자입니다. 저녁 시간까지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 슬픔의 빈지 기쁨의 빈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비가 내리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도 좀 약간 씁쓸하네. 약간 씁쓸하기보다 약간 슬퍼지는 그런 하루를 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비가 좀 오긴 와야 돼요. 너무 좀 메말라 가지고 비가 좀 와서 하여튼 우리의 그 묵은 때를 한번 싹 씻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 좋겠고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또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시원하게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응? 오늘 보니까 우연찮게 그 KB증권을 보니까 그 보고서를 냈어요. KB증권 그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의 우상향 추세가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 매수다.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8만원을 유지한다. KB에서는 아주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더라도 문제는 뭐냐,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다. 저점을 찍고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탈출하고 나가라, 팔고 나가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분들, 장투 참 힘들고 하실 분들은 나가라. 그래서 많이 나가셨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재미는 없죠. 이 재미없고 이 지겨움을 이겨내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슬슬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거죠. 한계에 다다른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천혜장도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 꽉 물고 있습니다. 근데 KB는 그래요. KB는 향후 삼성전자 주가는 2분기 적자자는 가능성이 좀 있고, 미국과 중국의 그 지정학적인 위험 확대, 그 반도체 하락 사이클 장기화 우려,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이거에 따라 불구하고요, 2분기 실적 바닥이 예상이 돼가지고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여갈 것이다. 저점 높여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3분기부터는 이제 D램하고 낸드죠. 이 낸드 가격이 그 하락이 이제 큰 폭으로 둔화됩니다. 이 둔화되고요. 재고 평가 손실이 줄어들다 보니 삼성전자 그 반도체 실적은 2분기 바닥 형성이 예상된다. 이 바닥 형성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가 정상 수준에 진입하는 동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도 축소가 시작되는 거죠. 이 축소가 시작되면서 이 재고 건전화가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고 건전화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낸드 생산량은 2분기부터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낸드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D램의 생산량도 3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감산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이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2분기에 정점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정점. 그래서 지금 4, 5, 6은 안 좋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또 빠지기 시작하면서 또 횡보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좋지 않은 시기가 이제 재고가 이제 극대화되는 되겠지. 2007년 이후 삼성의 주가가 반도체 하락 사이클 기간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기록한 분기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감안할 때 이번 사이클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분기부터 이제 주가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다. 주가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면 삼성은 이날 오전 보니까 쭉쭉쭉 빠지더라고. 빠지다 보면 결국은 엄청나게 빠졌죠. 63,600원으로 그냥 아주 골로 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꾸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하다 보니까 다들 지쳐 있는 모습들이 이제 역력한 것 같습니다. 잘 버텨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니면은 참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네요.
반면에 또 올 초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 대형주들을 막 사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넉 달 만에 한 7조 6천 정도 샀다 했죠. 7조 6천억 정도 사들였고, 기업들의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다음 달 그 FOMC를 앞두고 이제 증시가 이제 박스권에는 갇혀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외국인들이 대형주 쇼핑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대형주 쇼핑이 이어지면서 이 하단을 좀 지지하지 않겠냐, 뭐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한 7조 6,500억 정도 매수했고, 코로나 이후 매수 우위를 보였죠. 2012년도 같은 기간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을 샀어요. 그때 2012년도가 얼마 정도 했냐면 한 10조 3,50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7조 한 1947억 정도 사들여 가지고 순매수 1등이야. 삼성만 사더라고. 거의 오늘은 좀 팔긴 팔았지만은 삼성을 많이 샀어요. 전체 증시 순매수 금액 중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일단 보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을 사들이기보다는 이 반도체라는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업황 바닥에 따른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커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년쯤이면 달러당 원화값 하락세도 진정될 수 있다고 이제 판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다음으로 삼성 SDI,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LG전자, LG엔솔, 삼성엔지니어링, 하이브, JYP 이렇게 등등등 샀어요. 이 반도체, 자동차, 방산, 2차전지, 엔터주, 하여튼 이 경기 둔화 속에서도 약간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는 대형주를 위주로 사들이자는 거지. 대형주. 예전에 뭐 중성주 사더니 이제 대형주로 다시 또 돌아가는가 봐요. 올 초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그 에코프로 그룹주 있죠. 뭐 이쪽도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 그 출회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 쪽. 저는 배터리 2차전지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좋게 보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은 또 미친 듯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혹시라도 상투자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은 고점에는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투자는 좀 현명하게 하셔야 하는데, 보수적으로 보수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인기에 영합되거나 그 흐름에 막 유행 따라서 하지 마세요. 유행 따라서 하다 보면 거의 뭐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외인과 기관들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겨? 뭐 자본이 많아. 그래서 뭐 정보가 빨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흐름에 잘 따라가야 하겠지만은 너무 그 유행 따라가지 말라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막 트렌드 유행 그 선동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이나 종목 있으면 공부해서 진득하게 하시오. 진득하게. 천천히 가도 나쁘지 않아요. 이 방향만 잘 잡으면 돼. 방향이 중요한데, 이 방향은 둘째치고 너무 급하게 가려다 보니까, 빨리 가려다 보니까 체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우리 염두에 두고 멘탈 관리 잘 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